내년 대선이 약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이제 선대위 정비를 끝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삼지대 후보들도 각자 혹은 같이 목소리를 내며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주간 정치에서 분석과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오승용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 100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따돌리고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실제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의힘 갈등 봉합 전과 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갈등 봉합 전 여론조사들을 보면 한국갤럽이나 NBS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오차범위내 접전이고요. 갈등 봉합 후에 이루어졌던 여론조사들을 보면 리얼미터 이재명 37.5, 윤석열 47.3, 그리고 KSOY 이재명 37.9, 윤석열 41.2%로 공교롭게도 갈등 봉합 후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이 정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골든크로스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희망사항이었던 것 같네요. 지지난주는 광주 전남 그리고 지난주는 전북. 이재명 후보 선대위 출범 이후에 초반에 호남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호남은 경선 때는 핵심 지역이고 본선이 되면 다소 좀 소외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인사 관련 악재로 호남 지지율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인데요. 호남 민심을 결집시키고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삼기 위한 전략적 행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북에서 3일 일정이 이례적인데요. 본선 캠프 인선이라든지 직할 조직 편성 그리고 지역 선대위 구성이 지연돼서 발목이 좀 묶였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토보유세 그리고 기본소득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재명이 좀 유연해졌다 이런 평가도 있는 반면에 또 한 측면에서는 그러면 이재명 다음은 뭐냐, 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런 또 우려나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논쟁이 철회한 적 없다 논쟁으로 좀 불거지고 있어서 좀 본질에서 벗어난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기국회 예산에 반영 안 했을 뿐 철회한 적이 없다라는 최종 확인을 해 주었는데요. 이것이 자칫 잦은 말바꾸기로 좀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지지자들도 헷갈린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법인 납세자가 다수인 국토보유세 징수가 가격이나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측면들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상속이라든지 양도 시점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런 워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윤석열 그리고 김종인 결국 세 사람이 함께 하게 됐어요. 윤석열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세 사람의 시너지 효과 좀 발휘가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 갈등이 발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후보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것 같고 이번 갈등 봉합으로 어찌됐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갈등 관리 능력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야권 입장에서는 대선의 변곡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지점들이 있고요. 이준석 청년, 김종인 중도, 그리고 윤석열 정권 교체, 이 세 가지 상징이 결합됨으로써 야권 유권자 입장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톱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선거 전략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걸로 예측하십니까? 양극화 문제, 사회적 약자 문제, 그리고 민주당의 전유물이었던 기본소득 문제까지 광폭 행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중도 포용성이라는 것은 사람도 있지만 정책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나타날 여지는 커 보입니다. 호남 출신 정치인들도 선대위에 명단을 올렸잖아요. 박주선, 김동철, 김경진 이런 분들이 명단에 들어갔던데 호남 내에서의 표 확장력은 많지 않을 거다 이런 해석도 있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호남에서 민주당보다 더 많은 지지율을 얻는다라는 목표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다만 30%를 목표로 했을 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났던 KSY 리얼미터 PNR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그리고 정권 교체 긍정 평가들이 예전에 한 자릿수가 아니라 20%에서 심지어 30%까지 나온 여론조사가 있다는 것들을 보면 과거 국민의당 지지층들이 일정 부분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쪽으로 합류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만나서 결선 투표제 그리고 쌍특검 도입 추진하자 같이 합의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 일단 만날 명분이 필요했고 합의 가능한 것이 결국은 쌍특검이라든지 그리고 결선 투표제와 같은 선거 정치적 이슈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3지대의 세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민주당발 연합 정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정부라든지 개헌, 지방선거 연대를 매개로 해서 더 확장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네. 연대 탐색전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